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난 제품을 가져왔어요. 지난 태블릿 고르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제품, 안드로이드계의 아이패드 미니 레노버 리전 Y700이에요. 사실 이 제품은 출시된 지 한 10개월쯤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제품을 리뷰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 제품이 원래 이런 전용 펜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런 펜을 지원하게 됐고요. 판 리젝션은 기본이고 필기감은 갤럭시 탭하고 비벼볼 정도고요. 더 놀라운 건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삼성에서 가장 비싼 태블릿인 갤럭시 탭 S8 울트라보다 게임이 더 잘 돌아가고요. 더 놀라운 게 이 제품의 가격이 30만 원대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대륙의 실수, 아니 대륙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말도 안 되는 태블릿 레노버 리전 Y700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이 태블릿 뒷면에 새겨져 있는 이 리전이라는 브랜드는 레노버에서 밀고 있는 게이밍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이밍 태블릿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게이밍 태블릿 뭐가 다를까? 그냥 성능 조금 더 좋겠지,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품 내부에는요, 두 개의 진동 모터가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하면 마치 게임패드 마냥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에 따라서 진동이 오고요. 또 총을 쏘거나 자동차로 운전을 하면 지형에 따라서 양쪽 모터에서 진동 피드백이 오고 이렇게 감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하는데 인터넷이 끊기면 섭섭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에 동시에 연결하는 듀얼 네트워크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게임 오래 하시라고 대용량 배터리 빡 놓고요. 혹시나 배터리 좀 없으면 빨리 충전하라고 진짜 초고속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데 이게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약 50W의 속도로 10초에 거의 1%씩 충전이 돼요. 그리고 또 게임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성능은 안드로이드 태블릿계 원탑이고요. 성능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가 있고 별도의 이런 물리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런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스피커 성능은 보급형이 아닙니다. 아이패드 미니보다 좋아요. 유선 쓰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3.5mm 이어폰 단자도 있고 120Hz 주사율까지 지원하는데 색 공간은 P3급을 만족하고, 예전엔 이게 단순히 게이밍 태블릿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펜까지 쓸 수 있게 돼가지고 진짜 올라운드 다목적 태블릿이 됐는데 가격이 30만 원대라고요. 이건 진짜 가히 생태계 교란종, 아니 생태계 파괴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랑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삼성 태블릿 팀 보고 있나요? 요게 30만 원대예요. 와, 삼성에서 진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제품에 대한 개요는 대충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을 들어갈 건데요. 뭐부터 살펴볼까요? 이런 외관? 성능?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제 채널에서는 아무래도 펜으로 필기하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펜부터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원래 이렇게 펜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자체 소프트웨어인 GUI가 14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이렇게 전용 펜을 이용해서 필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펜은 여러 가지 펜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펜은 레노버 액티브 펜 3고요. 이 펜은 제가 지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노버 P12에서도 필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레노버 P12에서 이 액티브 펜 3의 필기감이 그냥 뭐 밑줄 긋고 간단한 메모 정도 된다 할지 필기용으로 쓰기에는 많이 좀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P12하고 완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필기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갤럭시 탭에 쓸 수 있는 S펜하고 필기감을 좀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태블릿 펜 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펜 정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반응 속도가 빠르고 판 리젝션이 잘 돼도 이 정확도가 떨어지면 펜으로 필기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레노버 P12는 정확도가 정말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선을 그을 때도 뭔가 좀 오돌토돌한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글자를 써보면 뭔가 보정이 굉장히 엉성하고 오돌토돌하죠. 근데 이 레노버 리전 Y700은 다릅니다. 같은 펜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필기할 때 펜 정확도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저는 펜 반응 속도예요. 펜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펜과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기술, AP 성능, 디스플레이의 주사율, 그리고 앱이에요. 당장 이렇게 P12랑 레노버 Y700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AP 성능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디스플레이 주사율도 2배나 차이가 나고 자세히 보시면 반응 속도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가지고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해도 이렇게 반응 속도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이제 같은 12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랑 이거랑 비교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어떨까요? 같은 앱인 원노트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1배속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세요?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지죠. 2배속으로 느리게 재생해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4배속으로도 이렇게 느리게 재생해봤는데 와, 진짜 30만 원대 태블릿에서 이 정도 반응 속도 나오는 거는 반치가 아닌가요? 다른 앱으로 테스트해봐도 결과는 꽤나 비슷합니다. 물론 삼성 갤럭시 탭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 비교 영상에 대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삼성 노트에서 썼을 때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르게 나오잖아요. 레노버 Y700에는 공식적으로 삼성 노트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 노트 기준으로는 굳이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기할 때 펜 정확도와 반응 속도만큼 중요한 팜 리젝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팜 리젝션은 필기를 할 때 손바닥이 이렇게 화면에 닿을 때 손바닥은 인식하지 않고 펜만 인식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펜이 화면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도 이 펜을 태블릿에서 인식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바로 최초 인식거리와 최대 인식거리입니다. 최초 인식거리는 펜이 이렇게 화면에 다가갔을 때 언제 이렇게 포인터가 뜨면서 최초로 인식이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최대 인식거리는 한번 포인터가 인식된 다음에 펜을 이렇게 뗐을 때 어디까지 이 포인터가 유지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갤럭시 탭의 최초 인식거리는 한 9mm, 최대 인식거리는 12mm인데 레노버 Y700의 최초 인식거리는 약 5mm, 최대 인식거리는 약 6mm로 확실히 S펜에 비하면 팜 리젝션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거리가 조금 더 짧아요. 그래서 이 레노버 Y700에 사용될 수 있는 이 펜하고 S펜하고 이렇게 성능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보면요. 펜 정확도는 S펜이 소폭 우위, 반응 속도는 좀 비슷비슷하고요. 팜 리젝션은 S펜이 뛰어나요. 그리고 S펜 자체에 부들부들한 이런 좋은 터치감까지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 레노버 Y700의 펜 필기감은 S펜에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좀 부족하긴 하죠. 근데 말이죠, 진짜 갤럭시 탭 많이 써보고 안드로이드 태블릿 많이 분석한 이 태블릿 필기에 미친 원숭이 같은 놈은 이 차이를 메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필기 앱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원노트나 삼성노트 같은 앱 쓰신다면 레노버 Y700의 필기감은 S펜에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플렉스를 쓴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원노트와 삼성노트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화면이 이동돼서 이렇게 필기를 하려고 손을 갖다 대게 되면 계속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팜 리젝션이 부족한 Y700이 많이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런데 플렉스에서는요, 한 손가락으로 화면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이동하려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팜 리젝션이 부족한 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노트도 그렇고 플렉스도 그렇고 이렇게 화면 잠금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펜 얘기를 좀 길게 하긴 했는데 레노버 Y700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펜이 아니라 성능, 특히 게임용 태블릿으로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갤럭시 탭 S8 울트라보다 게임 성능이 더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 결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스냅드래곤 8 젠 1은요, 여기 들어간 스냅드래곤 870이랑 비교했을 때 두 세대, 보기에 따라서는 두 세대 그 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각종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확실히 갤럭시 탭 S8 울트라가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물론 레노버 Y700이 내부에 방열판이 이렇게 크게 덧대고요. 그래서 발열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고 스냅드래곤 870이 안정성이 좀 좋은 AP라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성능 안정성은 Y700이 더 낫지만 그래도 두 세대 정도 되는 요 AP의 간극을 저는 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친과 같은 고사양 게임 직접 돌려보면요, 놀랍게도 Y700이 훨씬 더 프레임 유지를 잘하고 게임이 덜 버벅거립니다. 지금 이게 그래픽 품질 매우 높음에 60프레임 설정까지 한 풀옵션이거든요. 둘 다 해상도는 FHD급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Y700이 훨씬 더 잘 돌아가죠. 안 버벅거립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게임 성능을 원한다? 그러면 옆에서 어시스턴트 메뉴 꺼내가지고 이거를 밸런스 모드가 아닌 비스트 모드로 하게 되면요, 최대 클럭을 이렇게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게임을 훨씬 더 부드럽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스트 모드로 하게 되면 제품에 열이 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배터리는 좀 더 빨리 닳겠지만 이 제품이 쿨링 시스템을 이렇게 공개할 정도로 발열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어느 특정 부위가 확 뜨거워지거나 이런 건 좀 덜하고요. 열이 골고루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따뜻하긴 따뜻한데 요거 뜨거워서 게임 못할 정도다, 요 정도로 온도가 높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여태까지 펜 자체의 성능하고 얘 자체의 성능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디스플레이를 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요 디스플레이에서 눈에 띄는 점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여기는 120Hz 주사율이고요. 또 60Hz랑 비교하게 되면 확실히 화면이 더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게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P3급 색공간. sRGB 색공간보다 거의 한 25% 더 넓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P3급 색공간을 얘가 지원을 하는데 보통 보급형 태블릿에서는 기껏해야 sRGB 100%, 가끔 좀 못난 애들은 그것도 못 미치고 sRGB 84% 이렇게 만족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30만원대 태블릿인데 P3급을 만족한다는 게 놀랍고요. 그리고 셋째는 밝기. 얘는 최대 5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해상도. 얘 화면 크기가 8.8인치인데 해상도가 2560에 1600으로 크기 대비 해상도가 정말 좋은 편이에요. 다섯 번째는 화면 베젤. 태블릿 중에서 이렇게 화면 베젤 얇은 거 보신 적 있나요? 다만 이제 조도 센서가요, 지금 카메라상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도 센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여기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맞게 되면은 밝기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두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로로 놓고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면, 아니면 세로로 놓고 사용하시더라도 전 여기 있는 자동 밝기 옵션을 이렇게 해제해 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30만원대 태블릿에 이 정도 성능의 펜까지 되는데 이렇게 120Hz 주사율의 P3급 색공간 그리고 500니트 밝기에 WQXGA 해상도까지 지원하는 거는 진짜 이걸 어떻게 다 넣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얻은 게 있으면 이런 게 있겠죠. 얘가 디스플레이 정확도가요 조금 떨어집니다.
Y700을 처음 구입하면 디스플레이 세팅이 여기 있는 비브란트 선명함인데요. 여기 보면 색상이 굉장히 진한 걸 알 수가 있죠. 선명하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기본 비브란트 설정으로 디스플레이의 색 정확도를 측정해 보면요, 저 이런 디스플레이 처음 봅니다. 좋게 말하면 선명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이렇게 부정확한 디스플레이 처음 봐요. 근데 게임할 때는 선명하면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행히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이렇게 스탠다드로 채도 맞추고 여기에 더 색온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정상 디스플레이 수준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측정해보면 몇몇 디스플레이의 색이 이렇게 튀거든요. 어차피 이 제품이 뭐 게임하는 용도나 필기용 그런 용도로 구입한다 그러면 뭐 그래픽 작업할 거 아니니까 디스플레이 정확도는 뭐 이 정도면 따로 이렇게 색온도도 설정할 수 있고 해서 저는 별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전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이 정도까지 떨굴 수 있다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진짜 선택과 집중을 잘한 거죠. 또 이 레노버 Y700이 게임에 정말 진심이구나 라고 느꼈던 게 또 뭐냐면, 게임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리전 어시스턴트라고 보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기능이 처음 실행되면요, 이렇게 알림이 해제되고 음향이 강화되고요, 성능과 관련된 각종 이렇게 정보들이 표기되고 왼쪽 바를 당겨가지고 게임 성능을 이렇게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밝기나 소리, 화면 캡처나 녹화, 메모리 정리 이런 거를 바로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성능에 대한 자신감으로는 이런 걸 기본 앱으로 탑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측 상단에 이게 너무 거슬리면 한 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이거의 위치도 이동할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옆으로 밀면은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들에 완전히 최적화되지 않아서 어떤 건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게임으로 인식을 못해서 그런지 이 리전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점은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서 밑으로 내리면은 리전 어시스턴트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른 다음에 매니지 마이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원하는 앱이 실행되었을 때 이 어시스턴트가 뜨도록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리전 어시스턴트의 정말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스처로 인한 홈 화면 가는 거 방지예요. 이 제품에 적용된 기본 인터페이스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홈 화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게임이 실행되면서 리전 어시스턴트가 실행되면 밑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제스처는 인식하는데 한 번 했을 때는 홈 화면으로 안 가고 이렇게 두 번 해야지 홈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하다가 실수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스와이프 했는데 홈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응용하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플렉스 같은 필기 앱에서 밑에서 이렇게 손바닥이 닿아가지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스와이프 되면 홈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리전 어시스턴트에서 여기에 게임은 아니지만 플렉스가 같은 이런 앱을 리전 어시스턴트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플렉스를 실행시켰을 때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은 거슬리니까 이렇게 끄고요, 밑에서 위로 스와이프해도 홈으로 바로 안 갑니다. 그래서 터치가 잘못돼가지고 홈으로 가는 문제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디스플레이, 성능, 온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스피커도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얘는 보급형 태블릿 스피커를 싹 다 처바를 정도로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태블릿 중에서 훨씬 비싼 여기 있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랑 비교했을 때도 얘가 훨씬 더 스피커 품질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It's only a matter of time. Shifting my paradigms. You hurt me, I'm sinking and drowning, and I don't deserve it. 어때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나요? 이 레노버 Y700에 들어가 있는 스피커 소리의 튜닝 방향이요, 노래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컬 목소리 가운데 이렇게 딱 박아두고요, 제일 가까이서 들리게 하고요, 저음과 고음 모두 적당히 이렇게 부스팅 되어 있는 이런 걸 이제 하만 타켓에 좀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아이패드 미니랑 비교했을 때 음질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게다가 특히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최대 볼륨이 아이패드 미니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근데도 소리가 안 째져요. 그리고 게임할 때 스피커로 소리 들으면 주변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어폰으로 소리 듣는 분들 많은데, 리듬게임 같이 빨리 다다다닥 누르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면 지연 속도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또 그런 것도 느끼지 말라고 유선 이어폰 잭까지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는 와, 진짜 게이밍 태블릿 타겟팅 제대로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고? 라고 느낄 만한 게 듀얼 와이파이죠. 이렇게 두 개의 와이파이에 동시에 연결돼서 하나가 연결이 끊어져도 재빨리 다른 와이파이에 전환해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요 기능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왕 와이파이에 연결할 거면 좀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연결하라고 와이파이 6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이게 6550mAh면 뭐 큰 편은 아니지만 8인치대 태블릿치고는 정말 많은 편입니다. 보통 8인치대 태블릿은 5000mAh 요 정도 대가 국룰인데 얘는 6550mAh라는 거예요. 크기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용량입니다.
그리고 레노버 Y700은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이렇게 50W까지 속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충전 속도냐면 9%에서 이렇게 충전을 시작했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한 1분도 안 돼서 13%까지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잠깐 충전 속도 올라가는 요 구간을 제외하면 거의 10초에 1%씩 차는? 와, 진짜 보급형 태블릿에 거의 플래그십 태블릿에 넣어줄까 말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싹 다 갖다 박아놓았어요. 여튼 여기까지만 봐도 어때요? 이게 레노버 제품이니까 중국산이라는 그런 게 좀 신경 쓰인다 이런 딱지 떼고 보면요, 옵션들이 정말 화려하고 기능도 많고 완전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태블릿이 같은 금액대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잠시 후 Q&A에서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뭐 소소한 특징들 그리고 아쉬운 점들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Y700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기 전까지는 이 레노버 PCB가 정말 가성비 태블릿이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 지금 생각 바뀌었어요. 이 Y700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뭐 구입처나 가격은 영상 본문에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Q&A 세션까지만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눌러 화면 깨우기 되나요? 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여기는 더블탭 기능을 켜시면 됩니다. 제품은 무겁나요? 네, 8인치 태블릿치고는 무거운 편입니다. 가볍게 만들려고 한 태블릿이 아니다 보니까 무게감이 좀 느껴져요. 이 측면에 있는 스위치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여기 설정에 내려보시면 커스텀 스위치가 있는데 원래 기본 설정이 게임 파라미터를 이렇게 띄워주는 걸 켜고 끄는 건데 뭐 자동 밝기나 자동 회전 또는 읽기 모드를 켜고 끄는 이런 기능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생체 인식 쓸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동일한 수준의 얼굴 인식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4K 지원하나요? 네, 유튜브 4K 해상도 지원하고요. 와이드바인 레벨 1 인증을 받아가지고 넷플릭스도 FHD로 재생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나 셀룰러 유심이나 GPS를 지원하나요? 마이크로 SD는 지원하고요. 셀룰러 모델은 없고 GPS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질은 어떤가요? 요 뒷면 재질은 글라스, 요게 측면 재질은 헤어라인 패턴의 알루미늄으로 보이고요.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싼 티가 나진 않습니다. 충전 어댑터 기본 포함인가요? 네, 50W를 지원하는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수용 버전으로 구입해야 되나요? 네, 지난 PCB 때랑 마찬가지로 레노버 제품은 중국 내수용으로 구입해가지고 조금 설정을 해줘야 훨씬 더 쾌적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레노버 전용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쓸 수가 있고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고화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버전도 판매하고 있긴 하던데 가격이 좀 이거보다 많이 비싸고요. 제가 그것도 구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 글로벌 모델은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중국어로 되어 있으면 한글화 작업은 어떻게 해요? 플레이스토어도 직접 깔아야 되지 않나요? 네, 그건 제가 지난 여기 PCB 영상에서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플레이스토어도 깔아줘야 되고요. 한글화도 따로 해주셔야 되고요. 뭐 키보드 앱도 따로 설치해줘야 되고 시간도 국내 시간으로 이렇게 변경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올린 그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다 하는데 뭐 길면 한 10분, 15분 정도면 다 세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중국산 제품이라 개인정보 다 털릴까봐 걱정돼요. 이건 뭐 제가 보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레노버가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PC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뭐 레노버 코리아라고 한국에 지사도 있고요. 근데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이 되게 크게 뜬다면 기업에서 정말 타격이 엄청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제품이 아무래도 중국 내수용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걱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이 제품이 좀 적합하진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다 답변 드렸고 영상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영상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